돌연변이가 나오죠. 사람의 돌연변이. 돌연변이 어려워 생각하지 마세요. 돌연변이. 돌연이 나타났다. 돌연이 뭡니까? 갑자기 생겼다. 이상형질이 갑자기 생겼다. 라는 게 돌연변입니다. 됐어요? 거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전자나 염색체가 변화됐다. 이상이 생겼다. 유전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DNA. 자, 유전자나 염색체가 변화되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요, 조금 구분해 주실게요. 돌연변이가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피부세포에 자외선이 노출돼가지고 피부암이 생겼어요. 피부세포,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피부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부암이 자손에게 전달될까요? 아니죠. 왜요?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변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나 봐 라고 오개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예를 들면 피부암이라든지 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 거고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 여러분이 아시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의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겠죠. 유전되는 걸로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요. 유돌이라고 합시다. 유돌이. 그죠? 유돌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 염돌이라고 할까요? 염돌이. 유돌이와 염돌이가 있어요. 이 둘은요, 뭐의 차이가 있냐면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규모의 차이. 변이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보여요. 자, 유돌이는 뭐냐면 그 많은 염기쌍, 자, DNA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염기쌍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여기 보시는 유전자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A, G, G, T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것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A, G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A로 바뀌고 그 다음에 T로 갔다. 이렇게 염기 하나만 바뀌어도 이게 바로 유돌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유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돌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DNA 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잘려버려요. 일부가 잘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그죠? 염기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염기가 지금 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 있어서 어디가 훨씬 크다? 염돌이가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유돌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가지고 이제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자손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염돌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어나지 못하고요. 태어나더라도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피해 규모가 큽니다. 규모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염기 하나 정도 바뀐 것도 유돌이가 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염돌이는 염색체 일부가 잘린다거나 아니면 염색체 일부가 주목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세한 뭐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다. 훨씬 더 피해 규모가 염색체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종류만 좀 보시면 되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교재에 뭐라고 썼냐면 DNA 염기 서열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라고 했어요. DNA 염기 서열.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죠? 염기 하나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걸로 이제 돌연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염색체 모양이나 수는 정상이가 똑같아요. 밑줄 치세요. 염색체의 모양, 수는 정상이와 같아요. 얼마예요? 2에는 46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볼 수 없느냐? 계속 밑줄 치시면 핵형 분석으로는 이 유돌이를 알 수가 없어요. 뭘 분석해야 돼요? 유전자 분석해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염색체는요, 정상이라는 얘기죠. 왜요? 요거 하나 바뀐 거는 전체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의 예가 나오는데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앞서도 잠깐 본 적 있죠. 우리가 쌍생아 연구 때. 그죠? 다른 말로 남모양을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우리는 앞서 겸형 적혈구 빈혈증을 봤었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생명과학 툴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 염기 하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혈관을 막아가지고 산소 운반 같은 것들 잘 못하게 하는, 즉 악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비노증은 여러분들 백색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멜라닌 색소가 이제 결핍돼가지고요. 뭐 눈썹 색깔도 다 하얗고요. 머리 색깔도 다 하얗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기능들은 다 정상인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알비노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페닐케토뉴증, 헌팅턴 무더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유도리 얘는 이런 게 있어요. 겸, 그 다음에 알비노증, 그 다음에 페닐케토뉴증, 그 다음에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 겸, 색, 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유전자 돌연변이인데 요거 이제 겸용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페닐케토뉴증이고요. 요거 이제 생맹이고요. 요거 이제 혈우병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잘 적용을 못 하시는데 생맹과 혈우병도 여러분들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거 여러분이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규모가 큰 뭐가 남아있죠? 우리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 남아있죠? 염색체 돌연변이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인데 구조 이상을 이번 시간에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구조 이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일단 염색체의 구조나 수의 이상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근데 밑줄 치세요. 핵형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핵형 분석이 뭐죠? 염색체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체의 수도 볼 수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 크기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핵형 분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염색체 돌연변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조 이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뭐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인데요. 결실이에요, 결실. 보시면 이제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죠. 어때요? D 유전자가 지금 잘렸죠. 예,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큰 규모의 변화죠. 이걸 결실이라고 합니다. 결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위.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유전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유전자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떨어져가지고 A, C, B, D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아니라 A, B, D, C 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이게 바로 역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중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 B, C, D가 있는데 A, B, C, C, D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중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중복이 나타났다면 다른 염색체에서는 일부가 잘려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실이 동반되는 경우도 잦아요. 됐어요? 자, 한쪽이 이렇게 중복이 되면 다른 쪽은 결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전좌. 전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요, 상동인가요? 비상동인가요? 즉, 비상동이라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동인가요? 아닌가요? 대답해 보세요. 예, 상동이 아니죠. 어떻게 아셨어요? 일단 여러분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같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기호가 어때요? 다르죠? 알파벳이 같아야 상동 염색체에 마주하고 있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염색체 둘은 바로 비상동 관계입니다. 전자는요, 이렇게 비상동 염색체끼리의 일부 염색체 교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가 이쪽으로 왔고 G가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보이세요? 여기를 보실 때는 이 두 개의 염색체가 원래 길이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바뀔 때 서로 한쪽의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중복과 마찬가지로 전좌도 결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좌는 비상동 염색체끼리의 염색체 일부 교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걸 다 핵형 분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핵형 분석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예요. 오른쪽 보시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요거 이제 이전 교육과정 또는 지금도 많이 교재에서 쓰고 있는데요.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묘성 증후군. 요거는 예이기 때문에 하나 외우셔야 돼요. 잘 나오는 예입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 묘자가 고양이 묘자입니다. 자, 묘성 증후군은 여러분들 5번 염색체 결실입니다. 결실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5번 염색체가 일부 결실돼가지고 애가 울음을 우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묘성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나머지 뭐 역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전자는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색체 구조 이상 중에서 결실의 예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핵형 분석의 사진에서 5번 염색체 일부만 이렇게 딱 잘려진 형태를 보여주고 이걸 보기 중에 묘성 증후군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맞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